간척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소중한 갯벌을 계속 없애가면서 매립 주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갯벌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이 사라졌는데,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는 거는 만경강 하구와 동신강 하구를 막아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어서 매립을 해서 서울시 3분의 2 면적의 육지와 담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 만경 지역에서 아직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이 바로 수라갯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수라갯벌을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서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만금 신공항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그 문정현 신부님도 아시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막아내고 수라갯벌을 보존하려고 4년 전부터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국토부가 시행을 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 협의하는 기관이 전북지방환경청이에요.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 그럼 이 사업은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부동의를 해준다, 반려시킨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이사를 와서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이 사업을 부동의해라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철야 농성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문정현 신부님, 구순을 바라보는 거리의 사제인 문정현 신부님이 결합을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서각을 새기시면서 저희 투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새만금 신공항을 막아내려고 하고 힘든 농성을 하면서 수라갯벌을 지키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끝나지 않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수라갯벌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끝나지 않은 이름일까는 이제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수라갯벌과 새만금 신공항 얘기를 하려면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간척 사업의 목적이 맨 처음에 목적이 뭐였냐면 100% 농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안경강 하구와 동신강 하구 갯벌을 막아서 간척을 해서 담수호를 만들고 농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식량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게 거짓 명분과 거짓 환경영향평가로 시행된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야지 전라북도가 살아난다 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30년 넘게 계속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전북 도민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바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전북 지역이 발전한다, 전북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30년 넘게 주민들을 기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전북 지역은 더 낙후되고 더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 농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방조제예요. 새만금 방조제고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막 자랑을 하고 있죠. 기네스가 올렸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진강이고 이게 만경강입니다. 그래서 이 하구를 갯벌을 막아가지고 여기 담수호하고 농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6차례 이상 계획이 바뀌었어요. 30년이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100% 농지 조성이라는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농지는 30%밖에 만들지 않겠다라고 바뀌었어요. 100%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농지 조성이라는 목적이 사라졌으면 이 사업을 멈춰야 하지 않나요? 멈추지 않고 계속 과학단지를 만들겠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업의 얼굴과 계획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토건자본의 이윤만 계속 보장해주면서 그 소중한 생명들을 계속 죽여가면서 매립 중심의 사업만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날까요? 원래는 2004년도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매립이 완료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50%? 땡! 20%. 20%는 보다는 더 됩니다. 네. 지금 33%밖에 안 돼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 말은 다시 거꾸로 생각해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갯벌과 바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갯벌처럼 만경역에 아직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명들이 길에 살아가고 있는 갯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하면은 그때 이제 물막이 공사 끝나고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또 30년,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과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번창이 되면서 이 사업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만경강하구, 동진강하구 갯벌이 정말 무자비하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하구 갯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강하구 갯벌.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여기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구 갯벌,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했어요. 왜냐면 보면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다시피 강의 모습과 바다와 강이 만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복잡한 형태였어요. 생물 다양성, 유기물이 굉장히 많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또 경사도가 1도시 미만이에요. 갯벌의 경사도가. 그래서 물이 한 번 들어왔다가 빠지면 수킬로미터까지 쭉 빠지면서 그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갯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전 세계 어떤 갯벌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풍부하고 아름다웠던 곳인데 또 여기가 얼마큼 중요했냐면 새들은 대부분 토새도 많지만 대부분 철새예요. 서식지와 번식지를 찾아서 평생 동안 전 지구를 이동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철새 이동 경로가 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가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동하는 새들한테 법적 보호,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철새들의 핵심 기착지였고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새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류나 저서생물들한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공간,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지니까 매립 사업을 계속하면서 없어져서 그곳에 찾아오던 어류나 조류의 90% 이상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정부가 새만금 간접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를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그곳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아니고 세계 최악의 생태 악살 현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도요새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이 된 종류들이 많아요. 이 새만금 신공항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그리고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전라북도와 국토부가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새만금 신공항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이 새만금을 동북아 물로 허브로 만들겠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적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주요한 명분과 목적이거든요. 바로 옆에다가 공항 하나 더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공항보다 새만금 신공항은 태조 길이가 더 짧아요. 2,500m밖에 안 돼서 C급 항공기밖에 취항이 안 돼요. 화물기가 취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탈출로 개수도 하나밖에 안 돼요. 군산공항은 탈출로 개수가 2개예요. 이게 무슨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겠다면서 물류 항공기조차 취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장이라고 해서 주차칸 같은 건데 비행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새만금 신공항은 얼마나 될까요? 몇 개일까요? 공항에 비행기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주기장. 이따 나와있죠. 그 인천국제공항은 242개예요. 주기장이.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 아시죠? 무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의 주기장 수가 몇 개일까요? 거기도 국제공항이고, 그런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유명공항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공항이에요. 거기가 얼마예요? 몇 개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개. 아닙니다. 50개예요. 무안공항마저도 50개. 5개 가지고 무슨 동부가 물류를 허브를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해요. 네. 그러면 이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수락해법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가 이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고요. 여기가 남북도로, 여기가 이제 동서쪽 도로고, 여기가 군산공항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군산공항인데요. 바로 옆에 서울대교. 그리고 여기가 남북도로인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는 이 신시간문하고 가력관문 2개의 관문을 통해서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물이 들어오고 있는 이 와중에 여기 남북도로 건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각을 저희가 남북도로 건설할 때 교각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백벌 생물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교각을 설치해서 이 교각을 통해서 이 수락의벌 안으로 여전히 계속 바닷물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백벌 생명들이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연습지예요. 여기 대규모 연습지인데 얼마큼 중요한 연습지냐면은 여러분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 많이 아시죠? 아닌가요? 아무튼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를 지금까지 배출한 탄소를 그만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숙제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염습지, 특히 염생식물. 거의 영구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고정을 잡아둬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부러 갯벌을 복원하고 있어요. 역간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계속 이 교각이 여기가 왼쪽에 있는 교각이에요. 그를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만큼 중요한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냐면 법적 정부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지정한 법적 보호종만 64종이나 돼요. 이 법적 보호종이 아닌 이름 없는 생물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갯벌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여기는 갯벌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다 대부분 접할 수 있어요. 포유류, 곤충류, 양석파충류, 식물류, 어류, 조류 대부분의 생물들을 다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서천갯벌하고 6-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새들한테는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은 하나의 갯벌이에요.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활 권역이에요. 하나의 집. 그러니까 서천갯벌이 마주 시에 새들이 수라갯벌로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라갯벌이 공항으로 없어진다면 유산을 훼손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까지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산청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새만금 신공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전국지방 환경청의 검토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세계 자연유산의 고유 부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치할 수 없고 보완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금개구리까지 있어요. 금개구리가 멸종위기 2급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에요. 금개구리도 심지어 여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귀여운 흰발롱개라는 멸종위기 2급 개예요. 이만한 개인데 이 흰발롱개도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 발자국 보이시죠? 저게 삭발자국. 멸종위기 2급 삭도 있다.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반대 투쟁을 하면은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느냐, 전라북도가 낙후됐으니까 새만금 신공항 지역들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호구고 망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얘기 드리면 다 처음 막 찬성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서요. 우리가 속았네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새만금 신공항은 수요, 입지, 규모의 한계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이란 사업의 목적을 애초에 실현시킬 수 없어요. 근데 전국에 15개 공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항 활용률이 이제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공항 활용률이 전국 최하위예요. 군산공항이. 0.8%밖에 안 됩니다. 믿어지세요? 근데 이런 공항, 폐쇄해야 될 공항인데 지금 제주편 2편밖에 취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주편 2편도 어떻게 취항을 하냐면요. 전라북도 지자체하고 군산시가 착륙 지원료, 손실 보존금을 갖다 바쳐서 지원해줘서 항공사가 그 돈 받고 취항을 하는 거예요. 공항의 최종 소비자는 항공사예요. 항공사는 그 공항에 수요가 없으면 어떤 노선도 취항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양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공항들이 텅텅 빈 유령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 멸치 말리는 공항 막 들어보셨죠?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항만 지어지면 무조건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수요가 있어야만 항공사가 노선을 취향시키고 비행기가 뜨는 거거든요. 근데 양양국제공항 맨 처음에 공항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수요가 거의 980만이었어요. 1년 수요가. 그런데 지금 2%도 안 돼요. 이미 새만금 신공항은 수요가 없다라는 것이 군산공항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주기장부터가 작아요. 제가 얼마 전 조종사 협회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화물 전용기가 뜰 수가 없는데 무슨 동부가 물류 허브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만금 신공항 지어져도 짓자마자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냐 라고 국토부 담당자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 평가서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C 분석을 했어요. 비용 타단서 분석을 했는데 0.37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짓자마자 이런 공항이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태 지역을 없애가면서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군산공항이 이미 있는데 수요가 없는 공항을 왜 또 지으려고 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이거를 표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한테는 국제공항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는 도민들은 국제공항 생기면 전라북도 발전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지으려고 할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공항이 필요하면 군산공항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 계획을 봤더니 그 의문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산공항이 미군 기지 안에 있잖아요. 근데 미군이 그 군산공항이라고 하는 미군 기지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서쪽의 전초 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대북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둔의 성격이 바뀌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공간으로 철저히 한국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심지어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망언을 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전쟁을 대비한 떠있는 항공모함이다 라고 망언했어요. 한 나라를 자기네들 전쟁 수단의 항공모함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군산공항이 있는 미군 기지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국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미군은 계속 지금 미국과 대만과 중국의 전쟁 위기가 실제로 고조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전쟁 기지 확장 정책을 계속 새만금 일대에서 켜왔어요. 그 연장에 있는 게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미군이 부산시장에게 이 새만금 신공기획부진 지금의 수락일벌 그 위치에다가 미군의 제2활주로 증설을 요청해왔어요. 계속. 실제로. 그리고 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보면은 원래는 이 활주로 높이가 3.12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새만금 신공항하고 군산공항을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높이를 군산공항의 활주로 높이에 맞췄어요. 7.16m 상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새만금 신공항하고 여기가 지금 이 새만금 신공항이고 여기가 군사공항인데 이 중간에 연결 유도로를 편입시켰어요. 이거는 연결 유도로를 배치해놨다는 거는 새만금 신공항은 그냥 군사 시설이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군이 교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새만금 신공항의 관제탑의 위치가 여객터미널 옆에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기본계획상에는 이 관제탑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미군공항, 군산공항하고 새만금 신공항 연결 유도로가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관제탑을 위치하는 걸로 바꿔버렸고요. 관제 또한 누가 하느냐? 미군이 통합 관제를 해요.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미군공항 지어지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지금 중국이 미군이 여기서 대중국 전초 기지 확장을 한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중국도 견제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 F-35를 20대를 군산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미군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정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대만 총통이 이제 미친미 성향의 총통이 당선이 되면서 미군이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가서 군산기지 F-16 전투기 6대를 보내서 실제 전쟁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군이 개입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고 또 하나 말한 게 뭐냐면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전쟁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새만금 신공항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평화의 바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희생이 될 지역이 됩니다. 결코 미군공항 지어져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려 가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 공항지가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수락의골을 도전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충돌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무안공항 같은 대참사를 또 한 번 일으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항을 지면 안 된다. 조준도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공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0분이 넘어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